일단 윤석열 후보님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삼축 체제는 현재도 변형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원점 타격, 타겟 타격도 있고 나중에 대량 응징 보복 이 두 가지가 하나에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해서 두 가지 단계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 지도자가 군 사령관이나 할 소리를 군 전술가가 할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더 힐이라고 하는 그 군사 잡지에서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 네 가지 중에 한 원인이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그 저자는 국제 정치학계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네. 이런 대선 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잡지에서 게재된 글입니다. 그 쉽게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전자권 회수 관련해서 지금 원점 선제 타격 말씀하시는데 전자권 회수는 반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을 쭉 해드릴게요. 할게요. 네. 전자권 회수를 반대를 하면서 선제 타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모순이다. 이 말씀 드리고 세 번째로 사드 관련해서도 지금 필요가 없다고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했는데 저번에 브룩스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다는 사실은 그 말씀하셨는데 그 잘못된 얘기인 건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이 후보님 말씀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얘기죠. 그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합참의장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브룩스 사령관은 사드 성주 사드에다가 우리나라 저고도 방어 시스템을 결합해서 쓰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지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건 또 확인해 보시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고 안철수 후보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정말 궁극의 목표이고 역할인데 이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양당 독점 체제 때문에 상대가 실수하면 나한테 기회가 오니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당 독점 체제를 깨서 국민들이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그 여지를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이 있어야 양당들도 잘하기 경쟁을 할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치가 기여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뭐 우리 안 후보님의 지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의견 좀 잠깐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로 거대 양당 체제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것이 여러 가지 세계의 다양한 변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두 정당만으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정당끼리 이렇게 있다 보면 서로 심각하게 갈등하고 싸우게 되고 이제는 거의 패배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10년 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 정치가 다당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치가 발전하고 또 서로 힘을 합치는 서로 대화하고 정책도 교환하면서 거기에 맞는 일종의 동맹을 만드는 실제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양당 제도에서 이제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정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자기를 중용해 준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정치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위협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한테도 정치 차별화해라 그러면 표된다 이런 주장이 많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우리 민주당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다 잘한 건 승계하고 부족한 건 채우고 또 잘못된 건 고치고 필요한 건 더해서 더 진화된 정부 만들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더 우리 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 역량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인적 자원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 편 안에서 사람을 구하려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영을 가리지 말고 유능한 사람, 유능한 정책, 좋은 정책, 또 필요한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국민이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 결국은 이제 모두 역량 중심으로 진영 관계없이 쓰는 국민 내각 또는 통합정부, 연합정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선거 때는 원수가 돼서 싸우더라도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원팀이 되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고 싶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거 제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좀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국민들께 선택의 여지를 주고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선거제도, 비례제도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그 위성정당 만드는 걸 보고 당내에서 반대를 했다가 다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한 일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특히 우리 심상정 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심 의원님께는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비례대표 금지 제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위성정당.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우리 윤 후보님께도 그다음에 심 후보 두 분께 간단하니까 위성정당 금지법 만들면 같이 합류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묻는 걸로. 네, 잠깐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심 후보께 먼저 말씀 주시죠. 네, 뭐 저한테도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지만은 지난번에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 시민의 열망을 배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더불어민주당이 석고대죄하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기회를 책임을 한번 주시죠. 개선을 능동적으로 하시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 답변 잠깐 하시겠습니까? 네. 넘어가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1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를 안 하고 누구한테 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주고 초과이익 환수법을 나중에 만들자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정치 도의와 양식에서 벗어났으면 먼저 책임지는 게 우선이지 무슨 또 법을 만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네.